사실은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저 임신 중독증으로 아이를 조금 일찍 낳게 됐는데요. 더 이상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아이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산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의 심정을 물어본다면 사실 살아줄까? 아니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제가 애가 셋인데요. 큰아이는 3.1로 건강히 태어났고 둘째, 셋째를 이제 596g 또 450g 이렇게 둘 다 이론둥이로 낳게 됐는데요. 낳는 순간의 심정은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거의 정신을 거의 잃었었기 때문에. 근데 순간 정신을 차리고 간호사 얼굴을 보고 간호사님 얼굴을 보고 처음 했던 말이 아이가 살아있나였거든요. 살아만 주기를 좀 바랬었어요. 왜냐하면 큰아이가 제 둘째 같은 경우에 민지 같은 경우에는 큰아이가 아들이었어요. 그 딸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산부인과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하고 나서 딸이라는 걸 후에 좀 힌트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너무나 이 아이를 더 놓치기 싫은 마음, 또 딸이라는 말이 더 많이 더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생명이잖아요. 그냥 사람만 줬으면, 사람만 줘서 내 품에 안길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좀 두서가 좀 없었네요. 사실 10년, 9년, 5년 전 일이라서. 근데 조금 하고는 감이 좀 틀렸어요. 둘째는 사람만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놓치기 싫은 마음이 간절했었고, 셋째는 사회 공모전에도 썼지만, 둘째를 이론둥이로 놓고 너무나 힘든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조금 앞섰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부모님들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민지를 낳을 때는 되게 많이 주변에서 좋지 못할 시설들도 많았고 그리고 과연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 살아줄까? 혹시 집안에서 커다란 걱정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되게 많이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더 담담했었고요. 근데 저희 셋째 때는 문경이 때는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저희 둘째 민지 크는 걸 보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잘 클 거라고. 민지 크는 거 봐서 분명히 우리 문경이도 정말 잘 클 거라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룬둥이를 놓고 나면 제일 자책감이 들었어요.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만삭인 엄마를 볼 때. 거의 7개월쯤 돼서 둘째, 셋째를 낳았거든요. 첫째 때는 만성의 경험이라는 걸 해봤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둘째, 셋째를 배가 이제 부르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정말로 죄책감도 들었지만 만삭인 엄마들, 특히 산부인과에 오게 되잖아요. 아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올 때마다 산부인과 지나갈 때마다 만삭인 엄마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부럽고 누가 그러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저렇게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보고 지나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내 소중함, 내 그런 가치감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일찍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저는 견딜 만큼 그 순간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든 지켜보든 그 순간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이상만큼 더 유지를 할 수 없었고 아이를 일찍 출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과거는 그렇게 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아이를 더 잘 키우고 더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죠. 걱정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걔가 그러면 어떡하니? 제가 뭐 장애인을 크면 어떡하니? 저러다가 뭐 인간구실을 못하면 어떡할까? 혹시나 긍정적으로 많이 부담을 주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되면 어떡할까?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말들 때문에 엄마인 내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내 아이도 흔들리는 모습을 저는 경험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인 저도 힘들고 가뜩이나 힘들게 태어나서 하나하나 남들이 쉽게 되는 거 하나하나 이뤄내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아니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간다고 해도 그 순간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아이가 돌아오거나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금 아이와 행복을 나누시기를, 그리고 아이와 많이 웃어주시기를. 그게 좋지 않을까요? 엄마가 먼저 행복하고 엄마가 먼저 웃으면 아이도 같이 따라 웃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과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엄마가 힘을 내시고 많이 웃으시고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열심히 삶과 죽음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퇴원을 해서 재활치료 받고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쉽게 되는 거 하나하나 어렵게 이뤄내고 있는 우리 이른둥이들이 더 힘이 내서 더 잘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마도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너무 두서없죠? 이거 좀 그러네요. 카메라 앞에서 막 말하려니까. 저희 민지 이야기 내가 가장 놀라웠어요. 저희 그 사연 공모전에도 냈었었는데요. 민지가 태어나고 정말 위독하다고 그랬었어요. 주스는 냈었는데 그람수가 너무 작게 태어났고 당즙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매일매일 고비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몸무게는 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동맥관 개전 수술을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고배가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아이 앞에 갔었어요. 그때 한 달쯤 정도 지났었나? 인큐베이터에 제가 이제 소독을 깨끗하게 하고 아이를 만질 수 있고 그냥 손으로 약간 스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때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는 도중에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작은 손바닥만한 아이한테 많은 주사 바늘과 그리고 먹지 못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거잖아요. 그 작은 아이한테 너무 내가 고통을 주는 건 아닌가, 엄마 욕심으로 이 아이를 너무 붙잡아 놓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딱 이제 아이가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딱 손을 내밀었는데 뭔가 이렇게 손마디에 꽉 찌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뱉자마자. 정말 신기하게 이 아이가 저에게 아니야 엄마 나 돌아올 거야, 엄마한테 갈 거야 라고 말하는 메시지처럼, 아니면 저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손을 꽉 쥐는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이 놀랬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가짐을 먹었었죠. 용기를 내서 너를 기다릴게, 그런 마음가짐. 엄마가 어리석었고 너는 이렇게 힘들게 인큐베이터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기를 더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복했던 순간은 저희 딸은 신생아 중환실에서 나와서 계속 튜브팅으로 해서 콧줄로 오랫동안 밥을 먹고 산소호흡기도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뇌출혈도 심해서 내변변 장애 진단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걷는 거, 말하는 거 하나하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라고 내뱉었을 때, 그날도 이제 아이는 보행기에 타고 있고 저는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딸은 사실 엄마, 아빠, 맘마 이 말 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몇 개월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비행기를 타다 갑자기 엄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걸었을 때 저희 딸은 기지를 못했었어요. 항상 뒤로 기었는데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제대로 앉아있는 것도 좀 힘들었고, 돌 전까지 보조 한 13개월, 12개월까지 잘 앉아있고 서있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탱하지를 못했어요. 등으로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했었는데 2살 때인가 3살 때쯤부터 이제 그냥 앉혀놓으면 앉아있고, 이제 만약에 그거를 이제 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끊어서 하는 동작이라고 할까요? 누워있고 앉아있고 이거밖에 안 되고, 누워있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서 누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발기기나 이런 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얘가 앉아있다가 뒤집어서 뒤로 이렇게 헤엄치듯이 이렇게 기었어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너무 오고 싶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얼마나 나한테 오고 싶었으면 얘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뒤로 이렇게 기어서 나한테 이렇게 오지?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손바닥 치고 뒤에 영상을 남겼던 기억도 있네요. 그리고 처음 걸었을 때 막 삐뚤삐뚤 하는데 얘가 정말 저는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손에 출혈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운동성의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걸음만 연습할 때도 계속 한쪽으로 넘어졌었어요. 근데 그러던 녀석이 2발로 걷고, 그리고 저한테 몇 바지락 뛰어서 와서 반길 때 엄마 거리는 거. 그때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좀 많은데 저희 딸 재롱잔치 했을 때, 저희 딸은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리고 치료 생활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주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맞아서 그런지 좀 불안장애가 좀 심했어요. 관계, 사람들에 대한 불안과 공간에 대한 불안이 되게 심해서, 사실 오늘 피아노를 치는데 저기 올라가서 친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작년만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그런 애가 지금 저기서 피아노를 친다는 게 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 신기할 나름이에요. 그럼 이 순간도 행복한 순간이네요. 우리 아이가 그런 공포감을 이겨내서 피아노 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뇌출혈이 심해서 손의 출혈로 잘 넘어지고 그랬던 애가 2발로 걸어서 지금 뛰어다니는 거. 매일매일 지금 행복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를 낳고 제일 놀랐던 거는 병원비였었어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쑥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감당이 안 됐었고, 그리고 또 한 달째 됐을 때 한 거의 400~500만 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시선들 주변에 지금 대질포 보면 다들 걱정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1번 질문하고 되게 겹치는데요. 되게 걱정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걱정들이셨어요. 저 걱정하시고 저희 남편 걱정한 것 같았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이며 또 되게 많이 걱정스럽게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저 스스로가 너무 많이 저를 자책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돌아올까 거기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서 저렇게 해서 어떤 애가 죽었대, 어떤 애가 이렇게 해서 장애를 안고 샀대. 그리고 한참 그때 TV에서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나왔었어요. 야, 저거 봐봐봐, 어떡하니? 라고 내뱉었을 때 정말 더 괴로웠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더 많이 울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도움을 어디서 받았느냐? 저는 사실 도움을 받았었어요. 금전적인 도움은 다솜이 자금 쉽게 살리기. 저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그 당시 할 수 있었었는데요. 그때 지금은 인터넷을 누구나 다 사용하는데, 그때 한 9년 전만 해도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그랬었어요. 근데 전 나이가 조금 젊다 보니까, 또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다 동아리 활동을 꽤 많이 했었는데요. 검색을 하다 보니 다솜이 자금 숨겨 살리기라고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드렸고,
다행히 대상이 되어서 금전적인 도움은 다솜이에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다솜이 사용수고 살리기에서 금전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되게 많이 위안을 삼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이 아이가 이러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러해서 경제 조건이 어렵다. 그리고 아이 치료비 부분도 어려운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없겠냐 라고 찾아갔었을 때 더군다나 이제 큰아이가 있어서 당시 큰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없겠냐고 하더니 동사무소의 직원분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남편분 직업도 있으시고 나이도 젊으신데 뭐 이런 걸 지원을 받으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 창피하고 그래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솜이 자금 숨결 살리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전화를 드렸을 때 너무나도 친절하게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안 좋게 클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저 아이 다솜이 자금 숨결 담당 선생님께 저 아이 잘 클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동인데 잘 큰 아이들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럼요 라고요.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그 한마디가 너무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잘 클 수 있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애기들 많아요. 물론 건강하게 안 태어나고 좀 힘든 과정도 있지만 잘 크는 친구들 정말 많답니다 라고 그 말을 해주실 때 너무나 힘이 되고 제가 다시 아이와 함께 그래 한번 잘 해보자 라는 용기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심리적 그리고 또 병원비 지원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저희 친정엄마 또 시부모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후에 그렇게 가족들 그리고 사회 지원에서 저희는 그렇게 도움을 좀 받았어요. 젊다고 해서 직장이 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커다란 돈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큰 돈을 선뜻 이렇게 구하기란 쉽지가 않고, 사실 이룬둥이가 병원비뿐만 아니라 태어나게 되면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 대여비나 의료 기기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쌌었어요. 더군다나 산소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젊다고 해서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 그리고 직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지는 않다.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정말 힘들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저희 둘째 태어나고 이제 계속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병원비나 이런 부분은 이제 차상위 혜택으로 돼서 아이가 희귀진환이다 보니까 차상위 혜택을 보긴 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의료비나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사고 대여를 했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달에는 굉장히 돈이 부족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때가 여름쯤이었나? 저희가 이제 구리에서 저기 남양주로 이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더 많이 깊이 이사를 가야 됐었어요. 이사를 가고 남편이 다니던 직장이 조금 어려워서 한 2달 월급이 나오지 않았고요. 더 이상 이제 부모님들한테 손을 못 벌리는 상황이 왔었어요. 계속 이제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썼는데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이상 도움을 주게 되면 양가 쪽에서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는 재활치료를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산소통을 메고 버스를 타고 아이 병원으로 갔었어요. 매번 산소통을 눌러매고 모니터를 달고 버스를 타고 병원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가스비, 전기세 밀리는 거랑 떠나서 이제 아이 유치원비도 못 냈었던 경험, 그리고 5,000원을 가지고 15일을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카드도 있었지만 현금을 딱 5,000원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15일 동안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아이 영양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쌀이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한 15일을 버텼던, 월급이 나올 때까지 15일을 버텼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뜩이나 아이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잖아요. 이제 돈을 온라인으로 해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이제 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했는데, 의료기기상 그 사장님께서 사정을 말씀해 주시니까 가불로 외상으로 그 기기를 대여해 주시고 나중에 돈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장기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을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을 두고 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발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그 커다란 지원금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와서 제대로 클 수 있게 그리고 사례별로 지원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잘 클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막상 나와서 제대로 지원 체계가 되지 않아서 그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았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다 잘 크는 건 아니거든요.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재활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정말로 잘 크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가정의 월급이나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병원비들, 그리고 아이의 그냥 진단명으로 아이들을 판단을 하고 굉장히 지원 정책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긍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왜 5,000원으로 15일을 살았을 때 저희 신랑이 10만원이 많다고, 월급이 10만원이 많다고 저희 아이가 차상위를 한번 탈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몇 달째 월급을 밀리고 다시 그걸 근거로 갖다 내니까 그제서야 저희 아이가 다시 재심사를 통과해서 의료비 혜택을 받아서 재활을 좀 더 마음 편히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단순히 그 10만원이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게 자체가 정말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가 조금 좋아지거나 괜찮아지거나 그래버리면 바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끊긴답니다. 나라님들, 저 일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그러면 아이가 회복하는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준점에 들어섰다고 해서 이 가족들이 다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더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그리고 이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지원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행복한 가정,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커서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